สวัสดีค่ะครูใหม่นะคะสอนโยคะนะคะอยู่ที่เชียงใหม่ประเทศไทยนะคะแล้วก็สอนAerial Hammock ด้วยนะคะวันนี้ดีใจมากเลยที่ได้มาเป็นแบบให้กับควันซอนเซงนิมคัมซามิดาอันยองสวัสดีค่ะชื่อครูแยมนะคะสอนที่โยคะไทม์เชียงใหม่ค่ะสอนทั้งโยคะเสื่อแล้วก็ Aerial Hammock นะคะแล้วก็ Aerial Move ด้วยค่ะทุกวันนี้โยคะเป็นที่นิยมมากสำหรับประเทศไทย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คนส่วนใหญ่จะนั่งทำงานหน้าคอมพิวเตอร์แล้วก็ปวดที่คอบ่าไหล่แล้วก็มาโยคะกันเยอะมากๆเลยครับ안녕하세요스트로비스쿨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 전공이죠. 이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주력 분야인 사진 조명, 사진 조명에 관한 사진 조명 장비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앞에 이렇게 쭉 꺼내놨는데 전부 다 이제 아시다시피 고독스 제품이에요. 고독스. 그 중에서 AD300 프로라고 하는 배터리형 모노라이트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거냐 이러면은 여기 있는 요거예요. 요렇게 생겼고 지금 배터리까지 다 장착되어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의 배터리형 무선 모노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장점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생각보다 센 광량 그리고 빠른 연사 속도 이런 점들을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고 물론 여러가지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여기에 이제 사이즈가 작다고 보니까는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이 마운트가 보웬스 호환 마운트가 아니라 전용 고독스 AD300 프로 전용 마운트이기 때문에 호환되는 액세서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독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형 이 스피드라이트 이거는 물론 그건 아닌데 아주 저가형 스피드라이트를 거의 처음으로 출시를 해가지고 잔뼈가 굵은 사진 기업 중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중국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예제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요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요가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사두들이 종교적인 수행으로 하는 것만 봤지 이렇게 생활 스포츠의 일종으로 하는 이런 요가는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봐가지고 무지하게 신기하기도 하고 무지하게 재밌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촬영한 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했는데 보시는 대로 120cm
여기 팔각 소프트박스를 걸어가지고 위에 탑 조명으로 걸어놨고요. 이제 그러니까는 팔각 소프트박스를 보시는 대로 위에서 아래로 빛이 가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고 팔각 소프트박스가 이제 배경으로 빛이 가고 안 가고 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빛을 모델에게만 갈 수 있도록 그리드까지 이렇게 걸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 봤는데 보시는 대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촬영이 되고 광량은 약 한 4분의 1에서 8분의 1 요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데이터는 보시는 대로 f1.4에 250분의 1초, ISO는 이제 125를 사용했고 85mm 렌즈에 f1.4의 세팅으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이 요가 선생님이 내공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몸이 막 원하는 대로 막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게 쉬운 건지 이런 게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 멋지구리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해가지고 보시는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컨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차분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조명을 걸어 봤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렇게 작은 조명이지만은 광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기 때문에 팔각 소프트박스 120cm 짜리를 걸어 가지고도 그리드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충분한 광량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 특히 이제 풀발광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광량이 되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레이트도 촬영을 해 봤는데 포트레이트 역시 일반적인 600W급 모노라이트를 사용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크게 이질감 없이 잘 촬영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명을 지금 보시는 대로 하나만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이 단순한 것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촬영은 이제 아침 햇살 같은 느낌을 강조해 주기 위해 가지고 AD600 조명을 이제 밖에다가 일반적인 리플렉트만 씌워 가지고 걸어줬어요. 그래서 이 창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벽에 어떤 이런 패턴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 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길쭉한 사각 소프트박스, 그러니까는 이제 스트립박스를 걸어 가지고 왼쪽에서 오는 약간의 이제 반사광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델이 마치 아침 햇살이 비치는 이 요가 스튜디오라 그러나요? 이 요가장에서 멋진 요가를 하는 이런 모습을 촬영해 봤습니다. 여담인데 이렇게 요가 하는 걸 보니까는 저는 이제 군대에 PT 체조하는 거, PT 체조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그 유격 훈련할 때 이제 PT 체조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가 체조를 하면은 아마 우리 장병들의 이제 탈영률이 한 2000%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렇게 요가를 하는 거를 보면은 그냥 다들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휴식을 하면서 연속으로 이거 동작을 막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마에 이제 땀도 막 송골송골 맺히고 이게 체력 소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자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요것만 해도 이제 상당히 어렵겠죠. 이거는 뭐 다리가 이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세인 듯해요. 보시면은 힘이 장난 아니게 들어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팍팍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잉 요가라 그래가지고 여기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가를 할 때 이런 천을 묶어가지고 이 천을 타면서 요가를 하는 이런 멋지구리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난이도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뭔가 이렇게 쉬워 보이는 듯 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탁탁 접어서 올라가는 게 옛날에 실뜨기
우리 그 어릴 때 하던 그 실뜨기처럼 방법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 그대로 이렇게 탁탁 올라가야지 제대로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요가가 이제 플라잉 요가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소프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AD300 프로 이제 전용 소프트박스죠. 마운트가 딱 맞기 때문에 별도의 액세서리가 필요 없는 그런 소프트박스입니다. ADS60S라고 하는데 지름이 60cm 정도 되는 소프트박스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큰 뷰티 DC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이제 120cm짜리 이제 큰 팔각 소프트박스를 이렇게 걸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이제 탑 조명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보시는 대로 이제 천장고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이런 촬영을 할 때 약간의 이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가 선생님께서 아주 열심히 이 플라잉 요가의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촬영하면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한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진을 촬영할 때 촬영하는 이제 피사체의 어느 정도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더욱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잘 알고 있었더라면은 조금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튼 현장에서 보는 대로 이제 빨리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기술적인 스펙을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재미가 없지만은 아무래도 이 조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체크하기가 조금 귀찮고 힘드니까는 이런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빨리빨리 넘기도록 할 테니까는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정지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연사를 할 때 재충전 타이밍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지금 보시는 대로 이 가로줄이 이 한 줄이 1초 한 줄이 1초라 가지고 1, 2, 3초 정도 이렇게 촬영을 했고 D850이기 때문에 9프레임 per second이 나오죠. 아무튼 그래서 풀 발광일 때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장은 반드시 촬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충전이 돼 가지고 다음 발광까지 약 1.3에서 1.4초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라이트보다도 빠른 속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배터리형 모노라이트보다는 확실히 빠른 그런 속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 그러니까는 광량이 한 스텝 낮췄을 때는 1초에 약 한 2번 정도 발광을 한다. 2번 조금 약간 안 되게 이렇게 발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일 때는 처음 3번 발광까지는 연속으로 다 발광을 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한 2번씩 이런 식으로 이제 발광 패턴이 이루어지고 초당 3, 4번 정도 이렇게 발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8분의 1일 때는 처음 1초 동안은 8번 정도 이제 발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5번에서 6번, 7번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하게 이렇게 재충전이 되는 대로 발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분의 1 발광량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당 9프레임을 찍을 때는 모두 다 발광을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AD300 프로인 같은 경우에는 연속 촬영 시 일반적인 조명에 비해서 훨씬 빠른 리차징 타이밍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다른 스피드라이트보다 훨씬 용량이 큰데도 스피드라이트보다 더 빠르게 재충전해서 연속 발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궁금하신 게 이 AD300 프로의 이제 광량은 어느 정도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대 발광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기본 리플렉터를 씌웠을 때 가이드 넘버가 32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스피드라이트가 훨씬 작은 광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 광량이면은 충분히 센 광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확산각이 거의 180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액세서리가 없을 때, 요때는 가이드 넘버가 한 16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각 발광량별 얼마나 정밀한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쭉 해봤는데 보시는 대로 1대1일 때는 가이드 넘버와 마찬가지로 F값이 32 정도 나오고, 절반일 때는 한 스탑 낮은 22.1이 나오죠. 그 다음에 4분의 1일 때는 16, 8분의 1일 때는 11 이렇게 쭉 나오다가 128분의 1 광량일 때 2.8, 그 다음에 256분의 1일 때 2.0인데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는 맞추지는 못하지만은 적어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는 거의 정확한 발광량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탑 클래스급 조명에서 나올 수 있는 광량 컨트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시는 대로 이 9단계 9스탑 정도 광량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풀 1대1 발광에서 256분의 1 발광으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각 스텝별로 이 색온도가 얼마나 출렁이느냐,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 봐야지 되겠죠. 일반적으로 200켈빈 정도 광량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조명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256분의 1, 그러니까 최저 발광을 제외하고는 거의 5700켈빈에서 거의 고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색 변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만져본 조명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색온도 유지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컨트롤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저 발광량인 256분의 1에서는 살짝 색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5000 이제 한 60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이제 400켈빈 이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범위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본 조명 장비의 기본기는 이제 듀레이션 타임이죠. 듀레이션 타임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순간광 조명에서 좋지만은 모노라이트인 경우에 이 스피드 라이트보다는 훨씬 더 느린 게 사실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풀 발광일 때는 212분의 1초 정도의 듀레이션 타임이 나왔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T1이에요. T5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숫자 노름할 때나 쓰는 거고, 우리는 실제 사진을 찍을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T0.1 값, 그러니까 T1 값을 살펴봐야지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풀발광일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이제 광량이 절반만 되더라도 거의 800분의 1초 정도의 듀레이션 타임이 나오기 때문에 듀레이션 타임을 조금 빠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량을 조금만 줄이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그 정도 듀레이션 타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값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쭉 나오면서 가장 최저 발광량인 256분의 1인 경우에는 11200분의 1초 정도의 굉장히 빠른 듀레이션 타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듀레이션 타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빠른 듀레이션 타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디자인 무게 등 기타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고독스 이 제품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오래된 X프로 이 동조기가 있죠. 이 X프로 동조기로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고, 이거를 펌웨어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 이 조명인 같은 경우에는 각 스탑을 10단계로 나눠가지고 굉장히 미세한 컨트롤이 가능한 조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카메라라든지 가지고 있는 이런 구형 동조기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3분의 1 스탑씩 이렇게 광량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지원을 하죠. 옛날 동조기로도 충분히 사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런 그 AD600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옛날 스피드라이트와 같은 이런 장비와 혼용해서 사용할 때 별도의 동조기를 하나 더 달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니콘용이고, 나머지 이제 캐논, 뭐 소니, 올림푸스, 뭐 펜탁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바뀌면은 이 동조기를 갈아줘야지 되기 때문에 이 동조기가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는 바로 요 상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딱 요 상태에서 1.3kg 정도 나오는데, 보통 600, AD600 같은 경우에는 3kg 정도 된다고 보니까는, 절반도 안 되는 무게라서 굉장히 가볍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 이것도 뭐 600g만 넘어가면 무겁다 이러는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무게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니면은 이 스피드라이트처럼 이 광량도 줄이고 이 배터리도 줄이고 이래가지고 무게를 줄일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한다면은 광량이라는 걸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아무튼 600W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볍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보웬스 마운트를 사용을 하지 않고, 아마 이렇게 매끈한 일체형 디자인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전용 마운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웬스 마운트를 사용할 때는 전용 어댑터가 필요한데, 보시는 대로 이런 이제 S2 타입 2 브라켓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시면은 일반적인 모든 이 보웬스 호환 마운트의 액세서리를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렇게 끼워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설치도 굉장히 간편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사용한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300 프로 전용 마운트인 이제 소프트박스 AD-S60S라는 요런 소프트박스를 사용을 했는데, 원터치로 이게 설치와 철거가 가능해가지고 굉장히 편리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지름이 60cm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금 큰 뷰티 DC 이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아까 봤던 이 브라켓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큰 박스라든지 아니면은 엄브렐러를 사용을 해야지 된다. 엄브렐러 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액세서리 없이 여기서 바로 엄브렐러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2달 정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사용을 했는데, 그 전에 나온 영상들에서 제가 이 조명을 사용하는 거를 보신 분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독스가 지금까지 조명 장비를 만들면서 쌓아온 기술력이 이게 최신이기 때문에 거의 다 녹아 들어가 있어가지고 컨트롤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어떤 기본기, 그러니까는 광량을 정밀하게 컨트롤 한다든지 아니면은 색온도를 아주 균일하게 맞춘다든지 뭐 듀레이션 타임을 최대한 짧게 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추어진 좋은 조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고독스에서 나온 AD300 프로 배터리형 모노라이트를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